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자를 지급해주는, 즉 보상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스캠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단계 코인들이라고 하죠. 이 코인으로 웃고 울고 졸업하고 퇴학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망쳤다 한 영상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코인을 계속 사셔야 된다면 시간 들이셔서 시청해주시면 코인 장만 봐도 오늘 무슨 섹터네, 이 코인 무슨 섹터네, 훨씬 달라진 트레이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척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코인 섹터별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섹터별로 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코린이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할 때 알트코인들이 더 큰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최근에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세미불장이 워낙 알트들 조금 심상치 않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비트코인 분석이 아니라 알트코인 섹터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나눠서 그에 대해서 예시코인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상승 코인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영상에 싹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섹터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의류, 화장품, 여행, 항공우주 이런 식의 여러가지 분야의 섹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이 코인에도 이 섹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 뒤에 따르는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친다거나 혹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장에 어떤 섹터가 이 시장을 이끄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미불장이든 불장이 왔을 때 나 혼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 섹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를 해두신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핫한 AI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할 때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AI 코인들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스닥 미국 주식 종목들 봐도 AI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지금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라는 재료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AI 코인은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프로젝트들입니다. 특히 챗GPT나 엔비디아 열풍처럼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이 섹터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인 불러드릴게요. 월드코인, 랜더코인, 싱귤레리티넷, 패치, 더그래프, 오션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 같은 코인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AI 코인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분류표를 따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 캡처하시거나 그 분류표 텔레그램 방에 있으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AI 코인의 특징은 생산형 AI와 연동된 인프라, 데이터, 모델 관련 프로젝트이고요. GPU, 연산 데이터, 집약적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탈중앙화 AI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고요. 자,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AI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록 장치는 그 뇌에서 생각하는 걸 기억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판단을 하고 블록체인이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 AI 테마가 뜨면 이 코인들이 같이 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AI 관련 급등, 엔비디아나 챗GPT, 오픈 AI 관련 소식이 들려온다면 AI 코인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AI 코인들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다른 AI 코인들 또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섹터이기도 하고 상승세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차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숏 포지션 위주보다는 따라가는 롱 포지션을 저는
주로 추천드리는 섹터입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AI가 요즘 워낙 핫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냥 코인 재단층에서 트위터나 공지로 우리 이제 AI 할 거야, 우리 AI 준비할 거야, 우리 사실 AI 했었어 등등의 이런 뉴스들을 올려버리면 급등하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더욱이 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RWA, STO, 현실 자산 토크나 섹터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어셋의 약자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옮겨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그 자산을 증권처럼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인은요, 체인링크, 메이커, 온도, 폴리메시, 크레딧이 있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 미술품, 국채 이런 실물 자산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세하게 쪼개서 내가 작은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SEO의 STO 가이드라인 규제 이슈와 밀접되어 있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기업들, 기관들에서 자금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맞물려서 현재 또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관련 ETF, 국채시장 테마가 뜨면 동반으로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증권형 토큰 허용 정책, SEC 발언에 따라서 급등락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뉴스 선 반영보다는 실질적인 진척 여부가 더 중요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섹터 안에서 코인이 한번 움직이면 뒤따라서 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웹3 섹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의 3세대 개념이고요. 단순히 정보를 읽고 쓰는 걸 넘어서 이제 내가 직접 참여를 할 때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탈중앙화 기반 위에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인터넷 생태계를 지향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인은 파일코인, 마스크, 플로우, 체인링크,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스토리지는 저장소 코인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분류가 되긴 합니다. 이 점도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3의 특징은 디지털 자산의 개인 소유, 탈중앙 커뮤니티, DAO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광고 콘텐츠, 데이터 제공 등에서 유저가 직접 보상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2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 페이스북의 독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웹3가 오히려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웹3 관련 크롬, 확장 앱, 브라우저, 지갑, 메타마스크 이런 트렌드를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커뮤니티와 개발자 활동, 활발한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 유입량, 토큰 이코노미 구조, 물량과 보상 체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레이어 1, 2 섹터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이어 1 본체고요. 레이어 2는 본체 위에서 돌아가는 확장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1의 대표적인 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니어 프로토콜, 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 2의 대표적인 코인은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톤, 스타크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자체 메인넷,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고요.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의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유를 하면 아까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속도로, 레이어 2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이 레이어 2 버스 전용 차선처럼 도로를 쭉 뚫어주는 역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레이어 1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전에 레이어 2 코인이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뉴스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PS, 초당 처리 속도, TVL, 예치금. 자, 이렇게 생태계 규모를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ID, 탈중앙 신원 인증 섹터입니다. 자,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정보 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 신원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코인은 메타디움, 시빅, 블록체인 기반 실명 인증 시스템이고요. 전자지갑 연동 서비스에 사용이 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기관이 아닌 유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의료, 보험, 금융 등에서 실생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고요. 이 코인 쪽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점점 더 필요로 한 섹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정부에서 전자신분증 도입 뉴스, 그 다음에 DID 컨퍼런스 발표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실제 서비스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 면허증에 블록체인 인식을 한다,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될 섹터고요. 이 코인들은 재료가 뚜렷하고 비교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코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집중받으면 반대로 이 섹터의 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엄청난 큰 상승세와 자금을 독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휴대폰으로 백신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때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인이고, 시빅 같은 경우에도 그때 또 뒤따라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FT 코인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 코인이 한때 진짜 미쳐 날뛰어서 상승률이 말이 안 되게 기록을 했고, 이 코인 저 코인 다 우리 다 NFT 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지 내자마자 다 몇십 배가 올랐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NFT에 대해서 좋은 기억에 아직까지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NFT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게임과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붙으면서 실제 사용성과 재미까지 생기는 대중 섹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섹터라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코인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위믹스, 갈라, 보라가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갈라, 보라 같은 경우에는 게임 NFT 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센트럴랜드는 부동산 NFT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FT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게임파이는 게임과 디파이 모델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게임 아이템을 원래는 게임 회사 서버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내 지갑에서 이 NFT들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아이디의 저장이 아닌 진짜 내 소유로 저장을 할 수 있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대형 게임사 협업, 게임 출시 일정에 따라서 선반영에 대해서 급등하기도 하고요. 자, NFT 마켓플레이스 유저 수, 이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마켓 안에서 이 NFT의 거래량이 얼마나 됐냐,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유망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펌핑 될 때는 과열이 굉장히 빠른 또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항상 잡아 두셔야 되고, NFT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에 모든 섹터가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만큼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해 두셔야 될 코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섭게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보여졌을 때 추격 매수로 나가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이다 하고 매수한다면 끝없이 떨어지는 코인들이 또 NFT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디파이 코인입니다. 최근에 조금 핫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디파이 코인은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섹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디파이가 뭐냐 하면 탈중화 금융
쉽게 말하면 은행을 없애는 금융적인 혁신 코인이고요. 중간 관리자 없이 자산을 예치, 대출, 교환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 없이 코드가 금융을 운용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코인에는 카바, 메이커, 컴파운드, 아베, 유니스왑, 체인링크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하죠. 대출 플랫폼, 파생상품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모든 거래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실행됩니다. 은행 없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은행이라고 하면 이 코인들은 예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은행에다가 예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주잖아요. 이 코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은행 창구를 가는 대신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돈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이자가 생기고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는 자동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 TVL이라고 하죠. 총 예치금 수치가 코인 가격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디파이 규제 뉴스에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자를 지급해주는, 즉 보상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스캠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단계 코인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이자율이 높다, 아니면 뭐 거래소가 이상하다,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사용 유저 수가 적은 신규 디파이는 진입 전에 백서를 보셔야 되고요. 백서만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이자가 너무 세다,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건 저희 같은 개미들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코인과 김치 코인입니다. 자, 중국 코인, 이 코인들도 퍼피트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중국에 관련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단이 중국이라던가, 그 코인의 대표자가 중국인이라던가, 중국 세력의 코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김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썸의 유통량이 더 많은 코인들을 또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국내 기업들과 또 연관이 있으면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중국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들은요, 네오, 트론, 온톨로지, 가스, 비체인, 이오스로 보시면 되고요. 김치코인에서는 클레이튼, 위믹스, 보라, 메디블록, 아이콘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클레이튼은 카카오, 위믹스는 위메이드,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로 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김치코인들은 게임사, 메신저, 결제 서비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중국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순환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와 다르게 상승을 하지만 몇 배로 막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진 않고요. 무조건 적게 오른다 이건 아닌데, 섹터 중에서도 개미들이 묶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중국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이 코인들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코인들의 개별적인 호재나 이런 것보다는 중국 코인들 오른다 해서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김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국 코인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 뉴스가 해외 코인들보다 조금 더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가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 코인도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가 또 한창 올랐을 때 위믹스 또한 같이 오르고, 국내 시장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밈코인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코인으로 웃고 울고 졸업하고 퇴학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망쳤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밈코인은 말 그대로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유머, 재미 기반의 코인입니다. 내용이 확 달라졌죠. 자, 초기에는 진짜 장난처럼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장난이 커지게 되면 시장을 잡아먹고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밈코인들은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플로키, 페페, 다 아시는 코인들일 거예요.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실체 없음, 백서 없음, 유틸리티 없음, 활용성 없음. 하지만
커뮤니티, 유머, SNS, 바이럴, 인지도 최강. 자, 순식간에 펌핑 후 순식간에 하락하는 특징이 있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잃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좀 쉽게 해드리자면 코카콜라가 많이 먹고 즐겨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안 좋은 걸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논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맛있고 다들 먹잖아. 건강하고 성분 좋은 음료들보다 훨씬 매출이 높고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코인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왜 오르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인마켓캡의 밈코인 섹션에서 초기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트위터에서 밈의 동향을 좀 보시면 되고, 그 이모티콘 짤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얼마나 많은 팔로잉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섹터들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잃어도 감당될 만한 소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익절가는 선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 본전 근처 스탑로스는 필수 설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하셔도 큰 수익 낼 수 있는 게 밈코인이기 때문에 감당되지 않을 비중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슨스리가 포함된 ISO 20022, 전 세계 금융기관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국제 표준입니다. 자, 점점 코인이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코인들 집중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 결제 시스템이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코인에는 리플, 에이다, 텔라, 루멘, 아이오타, 헤데라, 스튼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서는 국제 결제, 송금, 금융 데이터 표준화 영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인들 보면 다 시총도 굉장히 크고 인지도 있는 코인들,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권 진입 뉴스가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검수해받을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를 하면 나라마다 송금 언어가 다 달라서 통역기를 써야 되는데, 이 섹터에서는 전 세계가 같은 언어로 통일을 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심에 있는 게 리플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리플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 스텔라, 에이다, 스트 같은 코인들이 따라오는 게 패턴이고, 최근에도 리플이 강한 상승을 하면서 뒤에 이 코인들이 강하게 또 따라 와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또 수익 볼 수 있는 장이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도권, 특히 미국 SEC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총 10가지 섹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저한테 DM 주셔도 되고요. 꼭 외우실 필요 없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 섹터 관심 있어, 주식처럼 섹터 따로 공부해서 모으고 공부하셔서 하시면 매매가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차피 코인을 계속 하셔야 된다면 조금만 시간 들이셔서 제 영상 몇 번 돌려가면서 시청해 주시면 코인 장만 봐도 오늘 무슨 섹터네, 이 코인 무슨 섹터네, 이 코인 무슨 섹터지 찾아보고 검색해서 외우고 훨씬 달라진 코인 트레이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코인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 거고, 차트적인 꿀팁도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영상 필요하다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부수기 차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